여러분,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들 그냥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신호들 안에 답이 있습니다. 허주는 평생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단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오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편히 들어주십시오. 나는 수천 명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젊은 선비의 팔딱팔딱 뛰는 맥도, 기운이 다해가는 노인의 가느다란 맥도,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다 여기면서도 몸 안에서 이미 무언가 기울기 시작한 사람의 맥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의관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스스로 건강하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요.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바빠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몸은 진즉에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듣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을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 오셨는지 나는 압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내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그래서 나는 오늘 고백을 하려 합니다. 의관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락처럼 내리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벼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징조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동의보감을 쓰면서 이 진실 하나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 느낌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예전처럼 바로 펴지지 않았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어젯밤에 잘못 잔가 보다 하고 넘겼겠지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을 때도 날이 흐려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아침이 잦아졌을 때도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들이 언제였습니까? 1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벌써 2, 3년이 흘렀습니까?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여가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는 예전과 같이 써서는 안 된다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내가 수많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아무 신호도 없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요. 반드시 예외 없이 몸은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밤에 잠이 얕아진 것도 신호입니다. 예전엔 머리만 대면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요즘은 자다가 한두 번씩 깨게 됩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려 해도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몸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기름진 것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나른함이 밀려옵니다. 그냥 음식 탓으로만 돌리십니까? 음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몸 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발이 예전보다 쉽게 차가워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도 발이 싸늘하게 식어 있거나 손끝이 저릿하게 느껴지는 날이 잦아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기혈이 구석구석 고르게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환자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것인지를. 나는 동의보감을 쓰면서 인체를 들여다볼수록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려 하면 스스로 바로잡으려 애를 씁니다. 열이 지나치면 식히려 하고 냉기가 깊어지면 따뜻하게 하려 합니다. 기운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편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무심히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런데 그 조율의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리가 쌓이면, 오랫동안 불균형이 지속되면,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외면하면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돌이켜보면 반드시 훨씬 이전에 있었던 작은 신호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평생 그 지점을 넘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환자가 기억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 가슴이 가끔 두근거리고 숨이 찬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바빠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설마 큰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그냥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앞에 앉았을 때는 이미 얼굴빛이 어두웠고 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이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매일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담장이 무너지듯이. 담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오랫동안 빗물이 스며들고 돌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그 순간은 결과일 뿐 원인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몸에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지 않다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면, 자꾸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잦아진다면,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든다면, 예전엔 쉽게 웃었는데 요즘은 웃음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과 몸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동의보감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섭생스승.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섭생의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재도 특별한 처방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별것 아니겠지라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 몸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다만 그 말이 너무 작고 조용해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의관으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워낙 강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돌보지 않아도 큰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은 공평합니다. 쌓인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돌보지 않은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나이 즈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게는 신호조차 오지 않습니다. 신호가 온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는 목과 어깨. 그것은 오랫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몸이 쌓아온 이야기입니다. 자꾸 체하고 속이 불편한 것. 그것은 소화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몸의 고백입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시큰한 통증. 그것은 오랫동안 곡사당해온 관절이 이제는 쉬고 싶다는 간청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그것은 몸 안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평생 약재를 다루고 처방을 내렸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는 언제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비싼 약도 정교한 침술도 그 마음 하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려는 그 작은 결심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가 불편했습니까? 어느 순간 피로가 밀려왔습니까? 무엇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고, 무엇을 먹었을 때 몸이 무거워졌습니까? 오늘 얼마나 걸었습니까? 숨을 얼마나 깊이 쉬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사소한 것들에 매일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몸이 5년 뒤, 10년 뒤에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는 그 차이를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균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쉬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불편함이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몸은 언제나 균형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균형을 찾아가는 몸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용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몸에 또 다른 충격이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동안 별것 아니겠지 하고 흘려보냈던 그 불편함을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변화는 그 작은 주의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평생 한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값비싼 약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기를. 동의보감을 세상에 남긴 것도 그 소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줄지 나는 압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배운 그 진실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다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어느새 내 몸은 또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보다 바깥의 일에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순서를 조금씩 바꿔야 할 때가 옵니다. 바깥을 향하던 눈길을 조금씩 안으로 돌려야 할 때가.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참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픈 것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분들일수록 내 몸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사치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날이 계속되어도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는 압니다. 참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밀어넣어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밀어넣을 수 없는 지점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터져 나오는 방식이 우리가 큰 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증은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몸이 그 부위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음이 사라진다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지만 잠을 충분히 자면서 몸이 크게 무너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잠을 줄여가며 살아온 사람들의 몸은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잠이란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손상되고 지친 것들을 밤 동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몸은 수리되지 않은 채로 또 다시 혹사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규칙적입니까? 자다가 자꾸 깨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수면의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잠이 얕아지고 줄어드는 것은 몸 안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먹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합니다.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덜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덜 먹는 것과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끼니를 간단히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 제대로 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먹는 것이 곧 기운입니다. 기운이 부족하면 몸의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회복도 느려지고 저항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몸에게 필요한 연료를 주지 않은 채 계속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동의보감에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힘들면 몸이 반응합니다. 슬픔이 쌓이면 폐가 상하고 분노가 쌓이면 간이 상하고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소화기가 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의 무게들을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무게가 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소리도 몸의 신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먼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납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백해야겠습니다. 나 역시 한때는 내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년을 매달렸습니다. 먹는 것도 잊고 자는 것도 줄이고 오직 책 한 권을 세상에 남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의관으로서
누구보다 몸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정작 내 몸에는 가장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돌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나는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1시간씩 운동을 하라는 것도 몸에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려 마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몸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 전 잠깐 누운 채로 몸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가 무겁습니까? 어디가 뻣뻣합니까? 어디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냥 느껴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생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것. 매일 아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쌓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날 더 무겁고 어떤 날 더 가벼운지, 무엇을 먹으면 몸이 편하고 무엇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지, 어떻게 자면 아침이 개운하고 어떤 날의 다음 날 아침이 힘든지, 이 알미 쌓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동의보감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나는 그 힘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두 번째로, 숨을 깊이 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숨을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하면 숨이 얕아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숨이 짧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한 날에는 숨이 더욱 작아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얕은 숨만 쉬다 보면 몸 안 구석구석에 맑은 기운이 돌지 못합니다. 깊은 숨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멈추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만큼. 그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조금 열리고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로, 움직이십시오. 단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기혈이 돌지 않으면 몸 곳곳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고 혈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잠깐 서 있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천천히 돌려보고 목을 부드럽게 움직여보고 발목을 돌려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 안의 흐름을 깨웁니다. 굳어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매일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10분을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10분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몸에 냉기는 모든 병의 시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기혈의 흐름이 느려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몸 곳곳에 정체가 생기고, 정체가 쌓이면 통증이 되고 병이 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따뜻함이 몸을 살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조금씩 몸이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관의 일입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보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나는 압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배운 그 진실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건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의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들여다보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것은 그 몸 안에 담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몸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상실도. 그 모든 것이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즐거우십니까? 이것이 건강과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삶의 기쁨을 잃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쇠약해지는지를.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는지를. 기쁨은 몸을 살립니다. 웃음은 기혈을 돌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은 몸 안에 막힌 것들을 풀어줍니다.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 번이 어떤 약재보다 강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웃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다고 느끼며 밥을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나가기도 번거롭고 어느새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삶의 의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통증보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하다면 잠깐 창가에 앉아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오래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 천천히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몸을 살립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도는 곳에 건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하나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몸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통증으로, 때로는 피로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때로는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가 힘들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그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배운 의관으로서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 곁의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오래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는 것을 결코 이기적인 일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우고 평생 전하고 싶었던 건강의 길입니다. 조선의 의관 허준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오래 기쁘게 사십시오.